통화하고 선언을 해버려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도 무슨 사기를 특별히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의원님도 그걸 모르고 계신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통합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선거 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바뀔까 안 바뀔까.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광주의 시민들은 완전 행정통합 선언. 광주시장과 전남남도 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했는데 이게 약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정말 깜놀이고 네.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맞아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광역연합을 추진해서 그 특별지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게 의회 통과하고 행안부의 승인까지 이렇게 날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이걸 딱 전화를 해가지고 통합! 그러고 선언을 해버려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도 무슨 사기를 특별히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의원님도 그걸 모르고 계신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사실은 그 통합 논의를 처음 제가 얘기를 꺼낸 건 저예요 사실은. 길은 광전남 통합으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통합하자고 할 때는 지금처럼 지금 당장 통합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선거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서 합의하고 선거 끝나면 바로 통합을 들어가자. 그때는 뭐 특별시가 될지 뭐가 될지 그런 말이 안 나왔을 때니까 이 통합단체장 선거를 2030년에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금 뭐 개인적인 그런 건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서 26일로 넘어가는 그 심야에 대통령께서 광전남 통합 가능성 어때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알아먹었죠. 아이고 이거 통합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거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 통합을 당장 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이제 비판했죠. 그래서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니 내가 늦게 하자는 게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한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절차적으로 좀 어렵다고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어요. 1월 2일 날 이 시장님하고 지사님 두 분이 딱 만나가지고 5.18 묘역 앞에서 통합 추진선언을 했잖아요. 네, 지금 당장 하자. 네, 하자. 네. 저는 이제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니 저게 가능하지가 않을 텐데 절차적으로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대전 충남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장서 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렇게 이번 상황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도민들께 사실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탑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점은 제가 저로서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죠. 나이스 타이밍에 또 카메라를 보고 또 양해를 구해주시니까 통합시장 출마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이 통합시장 출마 선언 자체가 일반 시민들한테 준 의미가 조금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6월 통합시장 선거 그리고 7월 이제 행정통합까지 이렇게 진행이 계획대로 될 것 같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호랑이 등에 탔고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시장 선거 치를 거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통합이 확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갑니다. 가능한 확실하고 저는 그 당론 발의를 제가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의가 끝난 지난 주말에 발의가 됐으니까 이번 월요일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단 광주 전남하고 행정통합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광주와 전남 사이에 이견 차이가 조금 있단 말이죠.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명칭하고 소재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이런저런 방식으로는 풀렸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 그리고 광주 특별시로 정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통합을 둘러싸고 아직 맞아요. 되게 지금 격렬하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가령 무안 쪽에서는 주청사를 전남도청에다 둬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동부 쪽에서는
우리는 뭐야? 우리 지금 소개하기 이쪽이 되게 좀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의회 통합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좋아. 행정 통합을 해서 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가 생겨야 되는데 의회는 어떻게 해야 돼? 왜? 지금 139만에 23명이에요. 근데 저기는 178만에 61명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선거구 조정을 다시 획정을 다시 하려고 하면 기존의 의원들이 엄청 반발할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광주의 시민들은 완전히 과소되거든요. 만약에 통합이 되고 이번 선거 때는 바뀌는 건 아니죠. 이번 선거 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요? 바뀔까 안 바뀔까? 선거구로 바뀌면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쟁점도 있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광주를 지금 20개 지역구인데 이거를 중선거구제로 해서 2명씩 뽑아요. 그럼 40명이 되잖아요. 비례가 3명인데 2배로 늘리면 46명이 돼요. 그러면 46대 61이면 그 정도면 근데 공청회에서는 그거를 이대로 안대로 간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대로 가면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괜찮을까요? 만약에 특별시의회가 23명하고 61명을 모여서 84명으로 됐다. 그대로 이대로 가가지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광주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사실 광주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음 이 특별시장을 맡는 사람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특별한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갈등 조정 역량 그리고 행정 관리와 처리를 하는 행정 역량이 특별히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 집권 초반이잖아요. 우리 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그 소통과 이 조율 이런 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몇 가지 점에서 보면 제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법 그런 경험과 그런 걸 해본 경험과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법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뭐 달라고 그걸 하려고 하냐. 4년 내내 이 통합 뒷마무리하는 것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갈 텐데. 만약에 되신다고 해도 욕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임시로 이제 법안들이 뭐 세계 청사를 이용한다든지 이것들이 지금 다 미뤄져 있는 상태잖아요. 통합시장이 나오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임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추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앞으로 이제 총합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7월 1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한 달쯤 뭐 28일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정해놓은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결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야죠. 시민들에게 말을 들어서 제안을 받아서 통합을 결정할 때까지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갔는데 통합이 결정되고 나면 바텀업 방식으로 가서 시민주권 운영 원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적용되면서 가야 될 거고 그래야 그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어요. 이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들 개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자치분권이 가능한 그래서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이 과정의 자율성, 인사나 조직의 자율성, 지역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성 이런 자율성을 최대화시킨다는 뜻일 거고 그렇지만 국가 단위 안에서 큰 국가의 흐름에는 같이 간다는 그런 뜻이겠잖아요. 그리고 인사 조직이나 지위는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한다.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큰 틀을 만드는 거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지금 바뀌어야 하고 또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별 교부금이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광주와 전남에는 많은 자치구와 시군이 있단 말이죠. 뭐 전남만 봐도 22개 시군이 있고 광주에는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20조 원이라는 이 금액을 어떻게 잘 나누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참. 그 두 가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선 하나는 전체 차원에서요. 전체 차원에서는 제가 균형통합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 균형통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서 여기서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나 불이익 배제 원리나 원칙이나 약한 곳을 뒷받침하는 방식에 쓰여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영역에 우선 쓰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자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 특별시 내의 자치분권, 이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잘 나가는 지자체보다는 여기도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지자체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야지, 규모가 크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뭐 거기에 비례해서 뭐 가고 이런 방식은 안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각 지자체 오는, 이게 특별 교부금 말고 각 지자체 오는 국가의 지방 교부세가 있는데 요거를 그 사이즈에 맞게 해주는 거고, 이 자금은 영내 균형과 전체의 균형을 주로 보완하는 데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사실 그 돈 자체를 그냥 그 돈을 투입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쓰면 안 돼요. 이게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줘야 돼요. 기업을 유치하는 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이른바 주로 경제 성장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재정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산업 기반 활성화라고 봐요.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10대 기업, 10대 그룹의 총수들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한 300조 가량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성명서요? 300조 중에 200조는 광주 전남에 보내라. 그렇게 많이 해요? 쓰자. 오. 왜냐하면요, 첫째,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그래서 저성장에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호남에 써라. 두 번째,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수도권에서 먼 곳부터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성장해야 된다. 저희 멀어요. 멀잖아요. 그리고 역대 정권이 부울경, 대구경북에다 엄청 투자했잖아요. 아니, 고속도로 다 그쪽으로 해고 경제축 자체를 그쪽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이때는 300조 중에 200조 투자해도 저는 지금까지 호남의 차별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300조 중에 200조는 호남으로 이거 세게 투자해. 300조 중에 200조는 호남으로. 그 행정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이 진짜 통합이 되니까 광주시만의 어떤 상징성이나 울타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울타리가 사라져야죠. 그게 통합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다만 광주의 정체성 때문에 광주시라는 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통합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광주시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게 일반시가 됐든 특례시가 됐든, 지금도 뭐 100만 넘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경기도에 가면. 맞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광주 특례시를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혹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가 단계적 접근을 하자고 했을 때는 광주시나 광주 일반시나 광주 특례시로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원래 시, 구, 의회 통합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2030년에 가면 광주시가 있고 이게 통합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통합하는 마당에서 보면 그렇게 가면 우선 절차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번 기회에. 어려워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시청 소재지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저 같으면 그럴 생각이에요. 6개월씩 세 군데에서 근무를 해볼 생각이에요. 오, 저 궁금했어요. 시청 소재지는 도대체 어디로 시청 소재지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기획실이나 뭐 인사조직 관리하는 이른바 기관 유지 기능을 어디서 할 거냐. 그거는 지금 당장은요, 광주시 아니면 전남 도청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갖추고 통합하고 이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 통합이 이제 시작이어서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시민들과 의견을 다 들어보고 명칭까지도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게 특별법이 돼 있어요. 특별법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한다. 단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미 그 들어있는 거고 어느 도시나 다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의 가장 큰 이슈들 있잖아요. 뭐 광주 지하철 공사라든지 복합 쇼핑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현안들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행정 통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요한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야 하고 시민들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통합 전에 선결 과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이 특별법에 담아달라. 제 법안에는 돼 있어요. 저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시작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 법안을 만들었죠. 거기에 제가 선결 과제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먼저 풀어야 될 문제, 통합과 동시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 이건 어떤 것이 기냐면 현재 한쪽, 그러니까 전남이면 전남, 광주면 광주에서 부담스러운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통합을 하면 이 부담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통합특별시로 가요.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첫 번째가 분공항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광주가 안고 있는 부담을 그대로 특별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때 부족한 돈은 정부가 가능한 보조해 줄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 보조해 줄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이건 원래 정부 사업이야. 국방부 사업이야. 군공항은. 그런데 왜 국방부 사업을 지자체한테 넘겨? 국방부가 하시라고. 우리는 사실은 거기다가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1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은 다음에 여기 개발해갖고 여기 땅 팔아갖고 여기다 하라는데 안 돼.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액수는 전체 주겠다고 확약을 해. 하든지.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직접.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 부지는 원래 광주 시민들 거였어요. 근데 국방부가 수용했어. 군사시설 한다고. 그거 돌려줘야지. 그게 큰 선물인 거예요. 상부도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지하철. 저 그것도 넣어놨어요. 지하철, 이거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이거 국고로 지원해주라. 건설 비용은. 그리고 운영 비용 적자가 연간 1,500억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은 국가가 좀 대주라. 그렇게 넣어놨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거는 건설비는 광역교통에만 건설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 절대가 빠져 있어. 다시 집어넣었는지 이제 확인 좀 해볼 건데 이런 문제.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목이 타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딸꾹질이 나오려고 그러네. 저희가 막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아니 질문을 짧게 해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아 그래 아시죠? 원래는 시장 선거를 염두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관심 가지고 계신 아까 지하철이라든지 군공항 이전 말고 다른 해난들이 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실까 해가지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도심 홍수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비 많이 왔어요. 신안동 그쪽 북구청 앞에랑 이쪽. 발목까지 다 잠겼어요. 제가 그거는 서울에서도 국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점검 다 해봤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국가 정원에 관한 거나 광주천에 관한 거나 문화에 관한 거나 AI에 관한 거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한 20몇 가지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통합이 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판이 커져서 숙제가 엄청 많아졌는데요. 당연히 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통합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또 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텐데요. 또 오늘 보시는 우리 채널 광주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채널 광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연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 큰 시대적 흐름, 국정의 전환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이 변화를 우리 것으로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특히 함께 가면 확실한 길이 열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유튜브 촬영이라고 편하게 하자고 하시면서 가장 지금 출마 선언처럼 하셨거든요. 아, 끝판이니까. 네. 끝판이니까. 그래도 잘 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딱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좀 정색을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멋졌어요.